그래서 오늘 저희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이 달러에 대한 환율이 오르면서 어제 많이 떨어졌던 자동차나 또 조선주들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짚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지급 차별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 담당자들이 지금 미국에 갔거든요.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을 이야기해 주실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도 이제 바로 이제 뉴욕에서 오셔갖고 현지의 어떤 소비의 시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이제 미국의 정책과 관련해서 어제는 또 바이오에서 IRA법 내지는 여러 가지 어떤 브랜드 쇼어링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시간은 이제 전기차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의 현지 반응을 먼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네, 이게 뭐 사실 이야기하려고 하면 정말 옛날까지 갈 수 있는데 어쨌든 BBB법이라고 하죠. 그 법에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8월 16일 날 지금 발효된 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자, 이게 원래 국가재건 법안이라고 불리는 이제 BBB법의 축소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규모는 3조 5천억 달러의 이제 인프라 개발이라든지 이제 지역 미국 내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이었는데 이게 민주당의 맨친 의원의 반대로 인해서 이제 좀 무산되고 이게 결국에 이제 감축된 것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고요. 미국 현지에서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자동차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지금 미국 장이 난리가 난 것처럼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법을 내놨는데 인플레이션이 전혀 잡히지 않으니까 미국 현지에서는 제가 기사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과연 이 한국의 자동차 관련해서 미국 현지에서 좀 반응이나 분위기가 있는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사실 있을 수가 없죠. 관심 없죠. 그렇죠. 미국은 지금 자기네 물가가 지금 급선무인데. 네네. 그래서 이제 IRA법의 핵심이 이제 보건의료, 이제 의료비를 감축시키는 것과 그다음 세금 확보, 이제 대기업의 법인세를 늘리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친환경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게 바로 친환경 에너지 확대해서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미국 내 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보니 이거에 대한 이제 역차별을 한국 기업들이 당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선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사실 이렇게 큰 관심사는 아니다. 더 급한 인플레이션 잡기가 너무나 급한 불을 끄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다. 이런 분위기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국에선 관심이 없지만 일단 우리는 이 자동차가 우리나라 수출이나 한국 산업에서 기여하는 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절박한 이슈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이제 행정부 담당자들 중에서 이도훈 차관이라는 분 아세요? 네, 이도훈 차관께서 지금 전기차 보조금 논의하려고 가 계신다고 하는데 특이한 게 현지에서 미국 가 있는 특파원들이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워싱턴에서 했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지 한국은 굉장히 좋은 파트너다.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자신이 촉구하겠다. 뭐 이런 톤의 기사가 나왔어요.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네. 이게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어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이제 통상교섭본부장이죠. 이분이 결국엔 사실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협상하시는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어제 세종에서 13일 날입니다.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분 손에 많은 게 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실무적인 협상을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현지에서 분위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말씀하신 레리 호건 이제 메릴랜드주 이게 동부에 있는 주에 있는 주지사인데 이분의 아내분이 한국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렇지. 저는 왜 이렇게 우호적인가 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저희가 이제 한국 사위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제 아내분이 이제 한국 분이다 보니까 한국에도 관심이 많고 이제 한국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추진하시는 분이시죠. 중요한 건 이분의 이런 소위 입김이 영향력이 있느냐일 텐데. 그렇죠. 이게 워낙 미국에는 이제 정치적 현안이라든지 이제 경제 이슈들이 워낙 이제 산재해 있다 보니까 사실 한 명의 목소리로 모든 게 뭐 바뀔 수 있다. 이렇게는 보긴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 현지에서 한국의 편을 들어주는 이러한 정치적 우군이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이제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이제 안 본부장이 말을 했었는데, 자 11월 중간 선거가 또 정치적이지만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바이든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가 사실 지금 미국 내에서 평가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한 이유도 이러한 정치적 이유 때문에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11월 중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결과에 따라서 더 손대기가 힘들 수 있으니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의 문제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고 자기네 나라, 미국의 어떤 선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물가를 잡는 부분이 잘 안 된다면 대외적인 갈등, 중국을 좀 견제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물가 대신 중국을 잡기. 그 안에서 이제 사이드 효과로 우리나라가 좀 피해를 보는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는데 한국만 예외 규정을 만들기도 어렵다라는 걸 인정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특히 한국의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관련 기업들의 반응도 일단은 어떻게 대응책을 짜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럼 제가 결국에 한국에서는 현대자동차, 기아차 이 두 개가 그렇죠. 핵심인데 제가 지난 4월에 또 미국에서 정의선 회장님과 같이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때도 이제 전기차 이야기 질문이 많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의선 회장님도 말이 좀 무거우신 분이더라고요.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셨지만 당연히 이제 회사의 미래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사업 확대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로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50억 달러를 추가로 이제 내겠다고 하면서 100억 달러 규모의 이제 미국 시장, 미국 공장 건설 같은 것도 약속을 했었죠.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이 조금 당황스럽긴 할 겁니다. 당황스럽고 힘들 것 같아요. 당황스럽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 계획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제 광물이라든지 원자재를 이제 미국과 관련된 또는 중국과 먼 지역에서 해야 되고 생산 자체를 이제 미국에서 해라라는 게 지금 핵심 사안이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지금 현대차가 준비하고 있는 게 2025년까지 조지아주에 이제 생산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그런 계획들을 조금 앞당기면서 그거에 대응하겠다라는 게 현대차 일단 1차적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바마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GV70이라는 전기차 모델이 있는데 그걸 올해 10월부터 생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략보다도 결국엔 미국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 이 정도의 전략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사실 정부 정책에 기업이 대응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외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현대차는 미국에서 외국 기업인데 외국 기업이 저렇게 강하게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 드라이브를 거는 정부를 상대로 뭘 새롭게 요구를 하거나 하는 건 쉽지 않은 분위기다라고 역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자동차 주식 투자하는 게 그래도 지금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잖아요. 환율의 수혜를 받아서 실제로 실적의 숫자도 생각보다 잘 나왔고 이런 기대감이 앞으로 계속 있습니다만 이 IRA 법안이 우리의 자동차 업종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너무 어려워서 좀 길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이슈들로 봤을 때 결국에는 미국 현지화할 것이고 공장도 세울 것이고 그럼 또 전기차도 우리의 기대만큼 잘 팔릴 수 있을까라는 희망도 가질 수 있을 텐데 이런 환율 이슈 그리고 IRA 법안과 관련한 어떤 전기차 보조금 차별 이슈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봤을 때 우리가 자동차 주식을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지 계속 투자해 나가도 괜찮은 것인지 이런 산적한 고민들을 안고서도 여기에 대한 혹시 기자님의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네, 이제 현대차가 이제 국내 기업이 이제 더 이상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고 또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제가 미국 가서도 가장 많이 놀랐던 게 생각보다 현대 자동차가 정말 많다. 정말로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자부심도 느꼈고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IRA 법인이라든지 이제 환율 문제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진행형의 문제인 것이고 결국 미국 내에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브랜드인지도 그리고 실제로 시장 마켓시어를 끌어올리느냐 이게 지금 사실 관건이고 이제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중장기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혼다를 제쳤습니다. 이제 혼다를 제치고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 판매량을 이제 5위 안에 들어왔는데 자, 이런 부분을 계속 늘려가는 게 더 중요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잘 된다면 이제 IRA 법안이라든지 이제 환율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적응을 하고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현대자동차 이런 미래 이제 가능성들 그리고 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잘 좀 염두해 둔다면 좋은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앵커님은 어떠세요? 전 또 비슷한 생각이에요. 여기서 방향성이 나오는 산업이 뭐냐. 방향성. 일단 이제 산업 자체가 커가는 산업이 어딘지를 골라야 되잖아요. 전기차는 이제 수요가 확실히 들어가기가 걸려 있는데 다만 이제 어디서 생산을 하고 어디에 초점을 주느냐는 미국에서 그래도 점유율을 늘려야 된다. 근데 현대차는 잘해왔다. 왜냐하면 탑5 안에 현대차가 있긴 있어요. 전기차의 MS에서. 물론 비중이 좀 작지만. 어쨌든 현대차의 브랜드 인지도는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생산기지 그리고 당장은 홀류 생산을 통해서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방향성과 이 점유율과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기업군에서는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의 어떤 뭐랄까 투자는 힘든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좀 참고 기다리고 중기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어제 많이 팔아서 현금 많이 갖고 계셔서 오늘 종가에 담으신다고들 하네요. 그러세요? 이 얘기 듣고. 진짜? 책에 트레이딩은 잘하시네요. 자, 좋습니다. 저희 추동훈 기자님은 또 월가 월부라는 기사를 통해서 더 자세한 얘기 매일경제신문에서 보실 수 있죠. 네, 저희와 함께 콜라보 하시면서 계속 함께 한국에서도 성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좋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